스윙이라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옆에는 우리 아직 주식 초보인 민석 씨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능한 민석 씨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0년에 설립돼서 지난달 11월 17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업종은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화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아니고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로 분류가 됐냐면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디스플레이 제품 검사 장비와 소프트웨어에서 올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자동차, 항공기, 2차 전지, 진단 키트, 그리고 식품 용기나 포장의 불량까지도 검사하는 소프트웨어 장비를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 팩토리나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면 지금 정한섭이라는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장 전에 투자했던 사모펀드에서 한 16.8%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21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058억 정도가 되고 발행 주식이 한 725만 주,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동 주식이 360만 주가 돼서 절반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트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룰 기반 검사 소프트웨어 장비고 두 번째가 AI 기반의 검사 소프트웨어 장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룰이라는 게 규칙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의 분량이 규칙적으로 나올 때 이걸 잡아내는 검사를 룰 기반 검사라고 해요. 이 분야는 비교적 오랫동안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되었던 분야이고 트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이런 기반 검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납품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게 AI 기반 검사 소프트웨어 장비인데요. 이거는 그 룰 기반 검사에 비해서 다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소재의 분량을 검출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AI 검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서 이 MOAI라고 하는 상품이고 이것과 같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장비인 T맵 이렇게 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MOAI랑 네, T메가, 네. 얘가 소프트웨어고 네. T메가가 장비. 하드웨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세트로 묶어서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석 씨가 보기에는 AI 베이스의 검사와 룰 베이스 검사 중에 어떤 게 더 최신 트렌드에 맞다고 보세요? 지금은 AI.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AI 기반 검사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작년만 해도 룰 베이스 검사 장비와 소프트웨어 매출이 74%에 달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까지 반기만 봤을 때 69%로 AI 베이스 제품군이 역전을 해서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AI라고 하는 게 우리 딥러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AI가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가 결국엔 그 AI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결정하잖아요. 양질의 어떤 불량 샘플 이미지들이 많이 입력이 됐을 때 딥러닝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더 분량을 잘 잡아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하나의 이제 AI가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금속, 고무, 플라스틱, 포장 용기 이런 식으로 각 소재에 맞게 별도의 AI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각 소재별로 별도의 딥러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여기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폭도 줄다가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5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초심자들이 볼 때는 재무제표에서 뭘 봐야 될지 좀 궁금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지금 제가 추천하는 어떤 매매 방식이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몇 달에서 한 1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망할 회사를 우리가
선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빚이 너무 많거나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적은 회사는 가능한 피하려고 해요. 그거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는 부채 비율을 보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유보율을 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가능하면 100을 크게 넘지 않는 게 좋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한 300% 이상이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해요. 지금 트윈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빚이 얼마 없는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보율도 1500%가 넘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비해서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지금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베트남, 미국, 인도에 나가 있어요. 네, 베트남은 지금 영업 중이지만 미국,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식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으로 내년에는 일본, 그리고 중국, 미국 시장으로 다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나라에 굳이 진출을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 무역 분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점점 높아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을 대한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공장들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인도 시장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일부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도 검사 장비를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동화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된 검사 장비를 납품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트임 회사의 강점을 보면 일단 요즘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아주 급격히 매출이 하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크게 늘지 않으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무인화나 스마트 공장, AI 같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업종은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잘 따라가면 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검사 장비들이 주로 검사하는 제품들이 디스플레이나 OLED 2차 전지 같이 앞으로 점점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제품들의 검사를 하고 있던 측면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특정 한두 개 회사에 너무 많은 매출을 의존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회사로부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매출이라도 여러 회사에서 내가 올리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때 삼성 디스플레이, 톱텍 요 이제 구조로 공급이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트윈이 톱텍에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톱텍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그쪽 회사에서 우리한테 디스플레이를 납품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톱텍에서 중국 쪽에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수출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술 유출 분쟁이 생겨서 톱텍으로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톱텍에 주는 수주가 줄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트윈도 수주가 줄었겠죠. 그래서 한때 99%의 매출을 톱텍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게 한 번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이 91%가 감소하고 회사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적자까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상장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어떤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고객 다변화에 공을 들여서 지금 고객 수를 3년 만에 5배까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고객사별 매출 분포가 2017년에만 해도 텍이라는 한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점점 한 개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매출 분포가 줄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분산이 된 걸 보일 수 있어요. 고객사 수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만든 보고서에 보면 연도별로 상위 3개의 매출처 비중이 나와 있는데 2018년 대비 작년까지는 꾸준히 줄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다시 또 높아졌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3개 회사가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3위보다 더 낮게 있는 회사가 어떤 때는
다음 해 3위 안에 진입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정 회사가 매출이 좀 줄었다고 해도 다른 회사가 그 매출을 메꿔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해마다 전체 매출이 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회사의 강점은 AI 검사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량품이 팔렸을 때 회사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게 되고 향후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 장비 업체를 선정할 때 상당히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에 계속 검사 장비를 맡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AI 검사 같은 경우에는 룰 검사에 비해서 이제 초기에 성장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직 어느 회사가 뭐 안정적으로 납품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다른 제품의 검사 장비라도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투임이 여기에 강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AI 베이스 검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딥러닝에 필요한 영상 자료들은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제 완성품 업체에서 특정 업체에 검사를 의뢰할 때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내가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돼서 사업 실적이 있는 회사가 더 좋은 딥러닝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사업도 더 따낼 수가 있는 이런 시장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검사에 주력하다가 점점 이제 늘려서 자동차 부품사, 건강식품 회사, 전력 관련 회사 이렇게 점점 매출 분야랑 회사를 넓혀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강점으로는 턴키 방식의 수주가 가능한데요. 턴키 방식이라는 게 어떤 검사 장비 소프트웨어도 그 안에서 보면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 제어, 전장, 비전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을 여러 업체들이 나누어서 준비를 했을 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완성품을 만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회사가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납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턴키 한 번에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더 고객사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트윈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강점 외에 회사 외부에 있는 환경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우호적인 점, 기회 요인을 보자면 AI 산업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트윈 같은 경우에는 AI 부문 중에서 머신러닝과 컴퓨터 비전 부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이제 머신러닝 및 컴퓨터 비전 시장 규모를 봤을 때 2019년 대비 2025년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건지를 봤더니 두 개 합쳐서 39.5%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범위에서 봤을 때도 2019년 대비 2025년이 되면 38.4% 성장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비우호적인 환경은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아직 AI 베이스 검사 시장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쟁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특히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윈 입장에서는 해외에 갔을 때 더 인지도가 높은 해외 대형 회사들과 경쟁을 했을 때 여기서 뒤처질 경우에는 매출에 타격이 있고 해외 진출한 비용을 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석 씨가 제일 알고 싶으신 언제 그래서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면 될까? 이걸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가 공모가가 2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블이라고 하죠. 처음 시작할 때 2배, 44,000원에 시작을 해서 1분 만에 상한가를 가서 따상을 기록해요. 그리고 바로 하락이 시작돼서 지금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태. 그래서 여기까지 차트만 보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고 가격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가격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있고, 나는 좀 더 싸게 살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한 번씩 다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주가가 시가총액이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가늠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멀티플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 건데요. 오늘 기준으로 2,058억 원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인 55억 원으로 나눠봤을 때 한 37.4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영업이익을 37년, 38년 정도 유지했을 때 지금 회사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비싼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기 위해서 비슷한 이제 업종에 있는 기업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내 업체 중에 이제 적자 회사를 제외하고 두 개 회사랑 비교해 보면 한 12, 35 정도 나오고, 해외 회사 중에 적자 회사 제외하고 보면 14에서 19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티플 범위가 12에서 35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트윈 같은 경우는 37.4인 거죠. 그러면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반토막이 났어도 조금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보면 2025년에 매출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봤던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인 18%를 적용했을 경우에 2천억 원의 18%인 360억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겠죠. 2025년도에. 이 정도에서 이제 멀티플을 15에서 20 정도로 줬을 때 이걸 360억 원이랑 곱해보면 시가총액이 한 5,400억에서 7,200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보다 2배, 3배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2~3배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부터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보수적이고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분들은 더 싸게 사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을 선두로 해서 전 세계에 풀었던 돈들을 더 이상 풀지 않고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어떤 지금 시총을 비교했을 때 아직 1차 매수 진행하기에는 별로 안 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적어도 반토막이 난 28,600원 밑에서 1차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한 28,0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3차 추가 매수를 한 20% 정도는 빠지면 해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2차 매수는 22,400원 정도 되고, 그때 이제 평균 단가는 25,2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20%가 빠져서 3차 매수를 하게 되면 17,900원. 이때 3차 매수를 하고 이때 평균 단가는 22,77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 우리가 22,000원 공모가에 매우 가까워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균 단가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회사에 큰 문제가 없으면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1차 매수까지만 하고 반등이 나오고 2차 매수까지만 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3차 매수까지 해도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28,600원 밑에서 1차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당연히 더 저평가되어 있거나 더 좋은 기업이 있으면 굳이 이 종목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업 종목 소개를 마치고 참고 자료는 여기 있는 투자 설명서, IPO IR북, 그리고 기사 제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